끈 연결고리입니다. 가방 끈 연결고리 뒷면에 한쪽은 0.7cm, 한쪽은 1cm로 간격을 표시해 주세요. 방한자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0.7cm 표시. 자, 양쪽에 놓으시고 한쪽은 1cm. 칼을 사용하셔서 0.7cm가 표시된 부분은 PR을 하시고 1cm가 표시된 부분은 동그랗게 둥글려 주세요. 0.7cm가 표시된 부분은 양쪽을 다 PR 했고요. 1cm가 표시된 부분에 동그랗게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를 부분의 모양을 비슷하게 약간 동그랗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표시해 주시고 칼을 사용하셔서 한 번에 끊어 자르셔도 되고요. 저처럼 여러 번의 커팅을 하셔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잘려진 부분은 갈색 유성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려진 부분에 지금 갈색 유성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접착이 되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리가 이렇게 끼어지면 옆면에서 가죽색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에 갈색 유성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리를 끼워 넣으시고요. 지금 1cm 부분에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0.5cm 정도 위로 올라가게 해서 여기도 0.7cm 피아르 놓은 부분과 0.5cm 정도 올라간 부분에 각각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본드가 어느 정도 끄덕끄덕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1cm 라인을 지키셔서 붙여주세요.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미니백의 가방 끈 중에서 버클이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두 개의 끈 중에서 긴 쪽 부분에 양쪽에 1cm로 은펜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PR을 할 거예요. PR을 하신 다음에 양쪽에 5cm씩 밤색 유성 염색약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부착할 거거든요. 자, 우선 PR부터 하겠습니다. 양쪽 1cm를 피한 후에 5cm 염색할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염색을 하겠습니다.
염색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염색된 한 부분을 고무판 위에 올리시고 자를 사용하셔서 방한자를 사용하셔서 1cm 간격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타원 펀치거든요. 타원 펀치를 자로 준비된 곳의 정중앙의 위치에 갖다 넣어주세요. 타원 펀치 크기는 3 곱하기 19mm입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놓으시고 펀치를 뚫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 펀치가 뚫어진 부분도 염색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실 때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뒷면에서 이런 식으로 염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염색이 되었죠? 그 다음에 버클을 넣으실 건데요. 버클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바느질 되는 부분이 앞에서 보일 때 깨끗하게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버클을 이 상태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바짝 당겨주시고, 여기 보시면 4cm 표시가 되어 있죠? 이 4cm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0.5cm 간격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연결고리를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0.5cm 본드칠 하시고 여기 라인에서 0.5cm 본드칠 하시고 1cm 정도 하셔도 돼요. 피아란 부분까지 다 1cm 정도 하셔도 되니까 하시고 본드를 얇게 닦아내 주시고 방향이 중요하신데요. 이렇게 지금 겉면이니까 겉면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넣으셔서 뒤집으신 다음에 라인에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나머지 한쪽에 짧은 끈을 이렇게 위쪽으로 같은 너비로 1cm 정도 겹치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자, 양쪽에 먼저 폰드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접착하여 주세요. 버클과 연결고리가 달린 부분은 1cm 부분을 피하를 해야 접착하실 때 좀 더 접착력이 좋아지니까 반드시 피하를 하시고 부착을 해주세요. 본드를 다 칠해 놨으니까 붙이겠습니다. 미니백의 짧은 끈 부분이 버클과 사각링하고 연결된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겉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모양을 잘 확인하셔서 반드시 접착을 해주세요. 나머지 그럼 긴 끈 부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니백의 긴 끈 부분입니다. 사각링과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은요, 1cm 부분을 피하를 하시고 5cm 표시하셔서 5cm 간격만큼 염색을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과 접착이 될 나머지 한 끈 부분도 1cm를 피하를 해주세요. 앞에 1cm를 피하를 했고요. 5cm 표시한 부분까지 염색을 했습니다. 양쪽에 1cm를
본드를 칠해 주시고 얇게 닦아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넣으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넣으셔서 접착 부분에 붙여주세요. 접착이 된 후에 나머지 한쪽 면과 1cm를 겹쳐서 이렇게 붙여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 1cm가 염색이 되어 있어서 칼로 긁겠습니다. 1cm를 다 긁으시면 보이기 때문에 0.9cm 정도 긁으시면 됩니다. 자, 다 긁었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 모든 면에 본드를 얇게 바르시고 접착해 주시면 됩니다. 미니백의 긴 끈 부분의 모서리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터칼을 사용하여 정리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른 다음에는 가죽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색 유성 염색약으로 칠해 주시고 옆면까지 마감한 후의 모습입니다. 옆면까지 다 마감하신 다음에 디바이더로 0.5cm의 바느질 선 간격을 표시하시고 은펜을 사용해서 0.5cm로 펀치 구멍 뚫는 간격을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펀치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가방 끈 중에서 버클이 달린 부분을 바느질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긴 가로 부분과 세로 부분이 있는데요. 긴 가로 부분은 홈질만 할 거고요. 리을자 바느질 한 번만 지나갈 거고, 지금 짧은 세로 부분은 일자 바느질에서 다 메꿀 것입니다. 우선 일자 바느질 한 다음에 한 부분 홈질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뒤로 돌아오셔서 메꿔주시면 돼요. 가로 부분은 홈질만 하실 건데요. 홈질만 하실 때는 저희가 다 메꾼 후 일자 바느질과 틀리게 실의 길이가 전체 길이 둘레,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레가 되겠죠? 둘레 1.5배 플러스 20cm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리을자를 두 번 해서 일자 바느질을 했잖아요. 길이가 별로 짧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둘레에 1.5배 플러스 20cm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은 100cm의 실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끈의 긴 부분은 360cm의 실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백의 긴 끈 부분입니다. 원래는 일자 바느질의 경우에는 전체의 둘레 3배 플러스 20cm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는 홈질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의 둘레에
1.5배 플러스 20cm로 길이를 좀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검정색 삼합 초실을 그래서 약 360cm의 실로 자른 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만 일자 바느질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을 보시면 검정색 삼합 초실로 일자 바느질을 다 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홈질로 하겠습니다. 자, 실이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한 칸 건너서 띄면서 리을자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금처럼 한 칸 건너뛰는 리을자 모양의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난 두 개의 끈을 옆면을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옆면 마감제를 바르시고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리커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신 다음에 절단면 마감제를 바르겠습니다. 미니백의 긴 끈 부분과 짧은 끈 부분의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 같이 짧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자 바느질을 해서 다 메꾸었고요. 긴 쪽 부분은 전부 홈질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 한쪽은 일자 바느질고 나머지는 홈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터 마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쪽 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 그 땀수가 맞지 않으면 라이터 마감을 하지 않고 본드 마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끈 부분에 끈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중간 부분에 3mm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우선 방한자를 사용하셔서요. 가운데 위치에 잡으시고 구멍의 간격은요. 한번 몸에 자기 키와 맞추어서 길이를 재보시고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세요. 뭐 한 10cm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15cm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별로 상관하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저는 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4개만 뚫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으신 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버클에다가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방의 끈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끈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가방 본체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방 연결고리 쪽에 음펜을 사용해서 위치를 표시했고요. 구멍이 뚫릴 위치는 제가 일부러 지금 하나를 뚫어놔서 뒷면을 보여드렸는데 정중앙에 잡으시는데 구멍이 반드시 뭐 이렇게 사이에 뚫어진다거나 그러지 않게 정중앙에 위치해서 가죽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셨으면 이 지금 위치가 되는데 혹시 이제 여기 간격을 잘못 하셨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cm 위로 올라가셔서 붙이시고 정중앙에 구멍을 뚫으시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도 뚫어 보겠습니다. 4.5mm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구멍이 뚫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방 본체에 연결될 부분을 표시하고 가방 본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5cm 되는 부분에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4.5mm 펀치를 사용하셔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정중앙의 위치에서 잡으시고요. 5cm. 반대편도 정중앙의 위치에서 잡으시고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내가 틀어져 보인다 하실 때는 위치를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뚫으실 때는 매트 같은 거를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다른 분 한 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정확히 이 사이즈에 들어가는 고무판이 있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고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처음부터 자리를 맞춰서 구멍을 뚫어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뚫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처음에 저희가 붙이면서 잘라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길이를 표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두께에 따라서 또는 염색하고 뭐 하다 보면 약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처럼 조립이 된 상태에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염색이 미리 되어진 탄닌 가죽이나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수축이나 뭐 팽창을 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위치를 다 표시해 놓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직접 물을 계속 수분을 넣어서 염색을 하고 또 수분을 넣어서 무늬를 넣고 이러기 때문에 가죽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부분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립을 다 하시고 지금처럼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멍을 뚫은 부분에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본체와 끈에 지금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나사를 보시면은요, 한 부분은 나사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돌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방 안쪽에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끈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사를 여기다 넣어서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쭉 몇 바퀴 돌리셔도 되거든요. 돌리신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돌리실 때 계속 앞에서만 이렇게 돌리시면 뒷부분이 헛돌아 가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손으로 대시고 앞에서 돌리셔서
꽉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 주의할 점은 이거 자체가 저희가 지금 보시면 나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시면 느슨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형지에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구멍 뚫는 위치가. 그래서 형지를 사용하셔서 맞추시고 은펜으로 구멍을 표시해 주세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형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뚜껑에서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그 위치에서 잡아서 표시를 하려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2.5mm 펀치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주머니 부분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잠근 장식을 위에 부분만 빼시고 바짝 올리신 다음에 넣으시고 톡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세요. 반대편도 넣으시고 쇠판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올리시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6mm 리벳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구도 6mm 리벳 세터를 사용하셔서 위에 올리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평평하게 만드시려면 평평한 부분으로 쇠판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이 아까랑 다르게 평평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금 장식의 위에 부분을 지금 붙이셨으면 아랫부분을 우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세요. 닫아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잡으세요. 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다, 뭐 아래로 올라가겠다 원하는 위치를 잡으시고 그 위치에 은펜을 표시해 주신 다음에 구멍을 뚫고 6mm 리벳을 부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잠금 장식이 달린 모습입니다. 지금 두 개의 가방이 있는데요. 컬러가 굉장히 다르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오늘 만든 가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1년 정도 갖고 다니면서 쓰고 이래서 우선은 형태를 딱 보셔도 얘는 굉장히 틀이 딱 잡혀 있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가죽은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니까 처음에 너무 딱딱하다 하다 이렇게 싫으신 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얘는 굉장히 그 파란색인데 얘는 누런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가죽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밑에서 본연에 있는 가죽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존에 염색이 되어진 가죽하고 틀리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있는 거를 미끄러 당기셔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